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수포자를 위한 전기기사 기초수학 어느덧 5강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시는데 조금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남은 강의도 잘 수강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전기 자격증 강의를 수강할 때 이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정규 이론 강의에서는 이런 강의를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입문 강의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베이스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이 베이스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시작점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우리에게 도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격증을 토대로 원하는 취업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서 이 기초 수학 강의, 전기기사 기초 수학 강의를 들으셔서 꼭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제 마음 알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의를 들으시다가 저것은 왜 저렇게 계산이 되나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죠? 라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괜찮으니까 댓글로 또는 네이버 카페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 참지 마시고 궁금해할 만한 거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곱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바로 원이에요. 원.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형이죠. 그릇도 이렇게 생겼고 어떠한 모양들이 이렇게 생긴 것이 많죠. 뭐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어프라이어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모양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면 위에 한 점. 이 그림에서는 O, 알파벳 O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은 도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 이 점, 이 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 호라고 하는 거는 이 도형의 그림에서 L이라고 알파벳 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원 위에 두 점 사이에 두 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점과 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점만은 있는 것은 아닌데 가정을 한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에 존재하는 원의 일부. 자, 이 길이를 호라고 합니다. 호. 자, 이때의 각도, 이 원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세타.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벳 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반지름은 어디서 나왔냐 하니 지름이라는 단어에서 절반을 뜻한다 라고 해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지름은 무엇일까요?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에서 지금 점들을 다 이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양 끝점. 그러니까 이 중심을 지나는 양 끝점을 이은 이 선의 길이를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절반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동일한 점들을 모두 이은 것이 곧 뭐다? 바로 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좋아요. 자, 이때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자,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에 세타를 곱한 거. L은 R 세타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전기 기사 뭐 이런 전기 자격증들의 문제에서 접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이는 것이 원주예요, 원주. 자, 원주 하면은 강원도 원주라는 뜻도 있죠, 사실. 그런데 이 수학에 있어서 원주라고 하는 것은요. 원의 둘레의 길이를 뜻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그래서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2 파이 r이라고 해요. 2 파이 r. 2 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이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로 가서 사람들이 이러한 도형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돌을 봤더니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자 이런 돌이 만약에 둥그런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둥그런 돌이 이런 크기도 있고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큰 돌도 있을 겁니다. 이 돌들을 다 모아 봤는데 그 돌들의 이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거는 일정한 건 알겠는데 약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해요. 원주율은 3.141592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초월소수라고 해서 초월수라고 해서요. 반복되지 않는 연속되는 숫자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 건 없고 우리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 파이라고 하는 거는 지름분의 원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거는 원이 어느 크기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파이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ER이라고 할 겁니다. ER. 그런데 이 원의 둘레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파벳 L.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식에서 ER이라고 하는 거를 좌변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L이 뭐라고요? 바로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보통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의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뭐 킬로미터도 되는데 보통 자격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센티미터, 미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2파이 R이 원의 둘레의 길이다. 자 그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것도 공식 꼭 외워주세요. 파이 r 제곱.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 반지름의 제곱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식을 보면요.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 2분의 d라고 하는 거는 d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의 절반, 즉 반지름 r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이 주어지면 파이 r 제곱으로 그냥 구하면 되지만 만약에 지름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지름이 예를 들어 10m다. 그러면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5m가 되겠죠. 자, 이 5m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지름이나 지름의 단위가 미터라면 제곱미터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센티미터라면 제곱 센티미터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호두법과 60분법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보고자 해요. 자 우리 전기를 배울 때 호두법, 60분법을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각도법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각도법. 그러면 이 60분법과 호두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60분법은 단위를 도로 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30이면은 30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쓰고 도라고 읽어요. 한 바퀴를 각도를 기준으로 360도로 표현한다. 사실 이 360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1분 60초, 1시간 60분 할 때 그 60진법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바퀴를 각도를 기준으로 360도로 표현한다. 자, 그다음에 호두법이라고 하는 건 단위를 RAD라고 쓰고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라디안이라고 읽어요. 이때 한 바퀴를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합니다. 2파이 어디서 봤죠? 자, 바로 위에 여기 원의 둘레를 구할 때 2파이 r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잘 보시면 한 바퀴를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호두법인데 잘 보세요. 자, 원의 한 바퀴면 원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2파이 r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했어야 됐어요. 그쵸? 그럼 반지름은 여기 있고 남은 2파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원을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r의 둘레의 길이를 갖는데 자 그것을 봤더니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더라. 그래서 각도법에서는 360도인 것이 호두법에서는 2파이 라디안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수학을 풀 때 이 호두법, 각도법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실제 정규 강의를 들어오시더라도 호두법, 각도법 이 변환이 잘 안 돼서 많이들 질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먼저 각도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바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각도법의 도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 대 한 바퀴 라디안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각도법에서 한 바퀴 대 라디안에서 호도법에서 한 바퀴 이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와 같다라고 놓을 거냐면 한 바퀴 각도법에서는 몇 도라고요? 360도. 그쵸? 그 다음에 라디안에선 뭐라고요? 2파이. 2파이 라디안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례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거, 바깥쪽 거 이렇게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한 바퀴 그러니까 라디안 호두법에서 한 바퀴와 360도를 곱한 것은 한 바퀴 각도법에서의 한 바퀴와 2파이 라디안을 곱한 것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운데 거 바깥쪽 거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라디안만 남겨두고 360도를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곱하기잖아요. 자, 이것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역수로 된다라고 했죠. 그럼 한 바퀴 라디안 그러니까 호도법의 한 바퀴는 한 바퀴 각도법에다가 뭘 곱해줘요? 360분의 2파이를 곱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약분이 되죠. 2와 360이 약분되면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180분의 파이. 자, 이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바퀴, 호두법에서의 한 바퀴는 각도법에서의 한 바퀴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생각하면 각도법에서의 한 바퀴는 한 바퀴 호두법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이번엔 파이분의 180을 곱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워주고 30도와 6분의 파이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볼 거예요. 자, 30도 각도법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라고요? 180분의 파이. 자, 이러면 얼마가 되죠? 6분의 파이. 아하, 호두법에서 6분의 파이가 각도법에서는 30도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60도가 3분의 파이랑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도가 180분의 파이가 곱해지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죠. 괜찮으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4분의 파이 라디안이 45도와 대응이 되는지를 볼게요.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에다가 이번에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돼요. 자, 이러면 파이 약분되고 180 약분되어서 45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2분의 파이에다가 180, 파이분의 180. 그러면 약분돼서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보면은 180도가 파이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80도에서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2파이 라디안이 360도. 우리가 위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적어보면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은 360도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과 60분법 간의 변환에서는 사실 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냐,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변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숙지하고 가시면 나중에 좀 각도를 환산할 때 특히 추후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런 삼각함수 그런 것들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우리 수학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각도가 90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쪽의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자,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요. 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즉 높이가 A, 밑변이 B, C가 빗변이거든요. 높이, 밑변, 빗변이 각각 A, B, C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빗변의 길이는 높이의 제곱과 밑변의 제곱을 더한 것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예제를 바로 볼게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예제가 딱일 겁니다. 위에 그림을 같이 보세요. 자, 1번 A는 1이고 B는 1일 때 C가 얼마인지를 보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1일 때 C는 얼마가 될까요? 자,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도 1을 대입하고 둘이 더해줘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거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C는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번. 자, 2번 A는 3이고 이번에는 A가 3이고 B가 4래요. 3, 4래요. 그러면 C가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이에요. 둘이 더하면 25. 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C가 5가 돼요. 2번에는 C는 5. 자, 3번. A는 6, C는 10입니다. 이번에는 B를 준 게 아니라 A와 C를 줬어요. A는 6, C는 10. 이러면은 B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 B를 구하는 식은 위의 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입니다. 그럼 B 제곱만 남겨두고 A 제곱을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그러면은 이 B 제곱에서 우리가 B만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루트 B 제곱은 결국에 그냥 B와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C가 10이고, 그쵸? 10의 제곱. A가 6이고, A의 6의 제곱. 자, 이러면 100에서 36을 빼면 루트 64입니다. 루트 64는 8의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는 8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8이구나. 좋습니다. 4번 볼게요. A가 2고 B가 루트 5예요. 그러면 C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자,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C가 얼마인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바로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라고 우리가 일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에서. 세 변이라고 하는 거는 밑변이 될 수도 있고요. 빗변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고요. 삼각비의 종류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SIN이라고 쓰고 우리가 사인이라고 읽고요. 자, COS라고 쓰고 코사인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따라해 보세요. TAN이라고 쓰고 우리가 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빗변, 높이, 빗변, 밑변, 밑변,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를 한 것을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을 한 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구나.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위쪽을 보시면 자, 직각이죠. 지금 이 부분이 직각입니다. 90도. 이 부분을 했을 때 사인 세타가 지금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직각으로 했을 때 빗변이면 이 C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이 A가 되는 것이에요. 즉
C가 예를 들어 10이고 A가 만약에 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6이라서 0.6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예를 들어 빗변이 10이고 밑변이 8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 됩니다. 이거는 0.8과 같죠. 자,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이 8이고 높이가 6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8분의 6이 되어서 4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비가 왜 삼각비를 구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 제가 여기에는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좀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우리 추후에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유효전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여러분 그 전자기기라든지 전자제품 같은 걸 살 때 뒤쪽에 보시면 정격 소비 전력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의 단위가 W라고 써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와트라고 읽거든요. 몇 와트짜리야 그거 몇 와트짜리 전구야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해서 요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해서 무효 전력이라고 해요. 이 둘의 벡터적인 합이 바로 피상 전력이 되는데 자, 유효, 무효, 피상 전력의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삼각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구할 거예요. 그쵸?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이 친구 A라는 친구죠. 그럼 C를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얼마가 되나요?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걸 토대로 하면 C가 10이라고 했고요. 사인 세타가 아까 전에 구한 게 0.6이었어요. 자, 이러면 얼마 나와요?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C분의 A인데 이 사인 세타를 쓰는 용도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높이를 구할 때 사인 세타가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B 밑변을 구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빗변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C라고 하는 것에다가 무엇을 곱해 주냐면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 줘야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0.8이 되어서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높이를 구할 때는 사인 세타를 곱해 주고요. 빗변에다가 밑변을 구할 때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더라. 이런 것을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전기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삼각비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예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자, 한번 풀어보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죠. 직각 있고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해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가 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인 세타 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10분의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6분의 8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호도법과 60분법,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